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세상 만들기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병과 시리즈 정보병과 2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보병과 1탄을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찾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탄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2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보병과 1탄에서는 정보병가로 임관을 하고 5년 이내에 소위 중일 때 뭘 하는지, 정보병가로서 초임장교 시절에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하는 보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1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보병가로 가면 뭐 무슨 요원, 뭐 정보 요원이나 또는 뭐 정보사 근무 가능하냐, 뭐 707, 777, 또 뭐 해외 무관, 또 어디 상급자 뭐 공무원처럼 근무하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해 하지도 마세요. 왜냐면 그런 거를 하려면 최소한 5년에서 7년, 10년 이후의 일이에요. 정말 내가 그렇게 뭐 요원이나 뭐 이렇게 멋있게 뭐 이렇게 민간인처럼 근무하기를 원해서 정보병가를 한번 고민해 본다면 그냥 국정원이나 이런데 공무원 시험 보셔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보병가도 그냥 똑같은 군인이에요, 군인. 근데 정보병가 업무상 적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조금 특수한 보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군대는 순환보직이니까 몇 년 하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런 거에 관심 있으면 그냥 뭐 국정원이나 다른 그런 뭐 공무원 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보, 정말 보병, 똑같은 군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정보병과는 임관을 하게 되면 99% 정도 인원은 소대장을 무조건 해요. 그리고 내가 소위 때 어떻게 참모장교를 했다가 하면 나중에 소대장 무조건 해야 돼요. 소대장은 또 어디서 하냐? 그냥 뭐 특공, 수색, 보병 여기서 그냥 소대장을 합니다. 1년 전 소대장 1년 하고 정보장교를 대대에서 뭐 정보장교를 한다든지 연대에서 정보장교를 하고 중이나 대위 진 때 정보학교에 가서 정보 OBC를 받아요. 정보 초급반. 그리고 나서 다시 야전에 오면 이제 정보 초급반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정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보로서의 어떤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긴 제한적이기도 하고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까지 1탄에서는 말씀드렸고요. 2탄에서는 대위 때부터 이제 쭉 뭘 하는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대위 때라고 하면 고군반을 갔다 온 대위입니다. 고군반을 안 갔다 온 상태에서 대위가 되면 사실 크게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좀 제한적이에요. 소위 중위 때는 초군반을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중요하고 대위 때는 고군반을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보병과로서 대위를 달고 고군반까지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군반을 일단 갔다 오면 정보병과 중대장이 필수 보직이에요. 그래서 뭐 또 소대장 했던 것처럼 수색이든 보병이든 어디서든 중대장을 한번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대장을 하고 나면 보통 이제 사단급에서 많이 이제 업무를 하는데 이제 사단급에서도 보면 어떤 보직이 있냐. 사단에서부터 사단 이상, 뭐, 계획보안장교, 방첩보안장교. 방첩보안장교는 보통 중위들이 많이 하죠. 기계학 분석장교, 계획판단장교, 보병분석장교, 표적 BDA 장교, 뭐, 전자전 대정보장교, 특수전 분석장교, 뭐, 상황장교 등등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일부 보직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직들을 하는데 말만 들어도 좀 업무가 굉장히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가장 생산적이고 정말 군인답게 일하는 평가 중에 하나가 정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보직들이 뭐 어떤 보직에서 뭐하고 세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또 굉장히 어렵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들 또 저한테 정보를 줬던 실제 정보병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분들에 대해서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보에서 하는 업무는 딱 네 가지입니다. 뭐냐면 적, 지형, 기상,
보안, 이렇게 네 가지 업무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적입니다. 적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해서 지휘관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정보평가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적을 분석하기 위해서 뭐 영상 정보, 신호 정보, 인간 정보, 뭐 통신 정보? 통신은 신호 정보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행적, 현재 활동, 그리고 적의 교범,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현재 적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저런 행동을 할 때 과거에는 어떤 징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적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해서 지휘관한테 정보를 줘서 지휘관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보평가로서의 주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GOP에서 정보과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GOP에서는 영상 정보를 수집하죠. 예를 들면 뭐 적을 감시하는 카메라라든지, 지금 또 야간 또 감시 장비 뭐 TOD라든지 이런 걸로 직접적으로 적을 영상 정보를 쭉 하면 그거를 사단에 있는 또는 뭐 군단에 있는 담당 이제 그 참모 개선해서 그걸 봐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뭐 비밀 전화든 문서든 어떻게든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지금 우리 전방, 우리 GOP, 우리 대대 전방에 있는 적 부대에서 탈영병이 발생했다는 통신 첩보를 입수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정보를 줘요. 상급 부대에서 통신 정보를 획득을 해서 주겠죠. 그거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줍니다. 그걸 갖고 지휘관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바로 전방에 있는 적 탈영병 생기면 우리한테 언제 올지 모르잖아. 우리는 그러면 이제 경계를 좀 강화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적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유도하겠다.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신호도 한번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적을 감시하는 그 영상에 그 적 부대도 저도 실제로 본 건데 병영부주의가 되게 심해요. 병영부주의가 되게 심해서 막 때리는 영상이 감지됐어. 그걸 제가 또 이제 뭐 보고한다거나 영상을 비밀스럽게 전달해 주면 이렇게 되면 또 탈영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적도 상급자한테 엄청 맞았어. 지금까지 탈영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애들 보면 뭐 계획적인 애들도 있었지만 우발적으로 맞아서 넘어온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감시하는 적 부대에서 구타 사건이 있는 걸 식별이 됐다. 그럼 나도 이제 그걸 보고해서 우리는 또 경계를 한번 더 강화하고 과거 얘들이 올 때 어떻게 오는지 한번 싹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또는 이제 얘네들이 뭐 원래 얘네들의 교범이나 교리상 뭐 매복 작전을 한다든지 경계 작전을 할 때 뭐 원래 하던 대로 뭐 A라는 방법이 있다면 갑자기 B로 바꿨어. 그럼 얘네가 B로 왜 바꿨지? 교범이 바뀌었나? 교리가 바뀌었나? 아니면 뭐 최고 지휘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나? 그런 것들을 쭉 분석해서 얘네가 이렇게 바꿨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얘네가 이렇게 했을 때 도발할 확률을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걸 토대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적도 그 차량이 있어요. 어떤 차량은 뭐 연대장이 타는 차, 어떤 차량은 사단장이 타는 차, 어떤 차는 엄청 높은 사람, 이런 차들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 전방에 높은 계급에서만 타는 차량이 왔다 갔다 했어. 그럼 저기 여기 왜 왔지? 높은 계급이 방문하면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 거잖아. 사단장님이 우리 부대에 왜 오겠어? 그냥 뭐 심심해서 오지는 않잖아요. 뭔가 임무를 준다거나, 뭔가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점검을 한다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럴 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대에서도 만약에 엄청 높은 사람이 왔다 갔어. 그러면 걔네한테 도발하라고 시켰을지, 아니면 뭐 이렇게 넘어가라고 시켰는지, 아니면 그냥 순시 온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잖아. 궁금하잖아. 특이사항이니까. 그래서 이제 난 이제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본대로 얘기해주면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왜 왔는지, 또는 뭐 각종 뭐 영상, 신호, 뭐 통신 정보들을 활용해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정기적인 방문인 건지,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과거에 그런 높은 사람들이 왔다 갔을 때 도발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적의 도발 가능성,
또는 뭐 침투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높이 있는 사람들은 뭐 이제 그 적의 어떤 뉴스를 보고 나사 같은 그런 정보들을 계속 판단해서 도발 가능성, 침투 가능성, 여러 가지 뭐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적에 대한 완전히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상, 지형을 분석하는데, 기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놔두고, 지형 분석하는 방법도 배워요 나중에. 그래서 뭐 우리 전방에 산이 있고 물이 있고 길이 몇 개 이렇게 있어서 이런 지형에는 적 교리상 적은 어떻게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또 거기에 맞게끔 작전을 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형 분석이 굉장히 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고, 근데 그거는 사실 정보에서 분석을 안 해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중요도가 높진 않습니다. 근데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긴 하죠. 뭐 기상이야 뭐 비 올 때, 뭐 눈 올 때 뭐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다음 보안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우리의 아군의 보안이 세워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통신 보안, 뭐 문서 보안, 시설 보안, 인원 보안,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규정대로 잘 되는지 예하 부대에 나가서 점검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보안을 언제 어떻게 점검하고, 또 그 보안 위반자가 있으면 어떻게 처벌하고, 또 내가 또 보안 점검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또 받는다. 하여튼 보안 현황에 대해서 뭐 쭉 계획하고 점검하는데, 이 보안을 담당하는 장교들은 조금 이렇게 뭔가 예하 부대에서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하여튼 좋은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군대에서 보안이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말하면 실무를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뭐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예하 부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안을 잘 지켜라 뭐 캠페인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된 업무이긴 합니다. 근데 군대에서 보안 걸리면 끝이다. 네, 그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그냥 군생활이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순하게 뭐 적, 기상, 지형, 보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또 이렇게 또 대외적으로, 그리고 긴밀하게 비밀적으로 하는 업무들을 정보병과에서 이제 대 이상 되면 쭉쭉쭉 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지휘관한테 보고한다.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멋있죠? 네, 멋있죠. 그래서 저는 정보병과, 제가 다시 군대 간다면 기갑이나 정보병과를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또 궁금한 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충성!